예, 돌아오는 토요일 장외투쟁을 예고한 민주당. 국회 안에서는요, 릴레이 1인 시위에 밤샘 농성도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일인 거 아니? 핵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와 이상민 장관 탄핵입니다. 첫 1인 시위 주자로 나섰고, 그리고 토요일 장외투쟁에도 이분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의 상임위원장이자 김건희 여사 특검 TF 고문도 맡고 계세요. 박범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첫 주자로 1인 그 시위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상임위원장이니까 이제 예. 모범을 보여야 돼. 그리고 또 밤샘 농성은 또 다른 팀이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는 이제 철험의 의원님들 예.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국회 안의 투쟁인 거고 예. 장외 투쟁은 토요일에 장외 투쟁이 아니라 국민 보고 대회. 광화문 대국민 보고대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개별 의원이 가시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예,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의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당 차원에서 광화문 집회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뭐 대국민 보고대회든 뭐든 장 외에서 뭔가 활동하는 건 처음 아니에요? 예, 당이 의결을 통해서 뭐 전면적으로 나가는 건 처음이네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뭐 여러 차례 장외 행사를 했지만 혹시 거기에서도 무대에서 어떻게 뭐 마이크 잡으세요? 아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혹시 비밀이십니까? 아니, 비밀 아니에요. 어제 대변인이 발표했으니까요. 예. 첫 주자? 아니요,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주자. 몇 분이나 가세요? 토요일에는? 전체 참여인은 예. 다 가세요? 다 가죠. 지역위원회에서도 뭐 많이 오는 분위기니까. 상당히 그런 큰 규모. 예. 의원들도 다 참석하시고 어지간한 의원들 다. 아니 일정 없는 의원들. 일정이 있어도 다 이제 열일 제껴놓고 오셔야지 뭐. 그 정도 많이 오실 분위기입니까?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시에는 의원총회가 잡혀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지금 탄핵안 발의하자는 쪽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거죠? 저는 그렇게 당내 분위기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몇몇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소수의 몇몇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통과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 김건희 특검법, 이상민 탄핵안 이게 다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 실제로 갈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견이 반반이라고 설 전까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를 취재한 기자들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 가지는 못하고 이제 역풍 불 것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 정해지진 못했다라고 들었는데 설 연휴 지나면서 특히 지난 주말 지나면서 분위기가 강경하게 가자 쪽으로 확 바뀐 느낌이 들어서 어떤 좀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기자분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소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 아니냐, 이제 그런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오랫동안 이게 뭐 수사하고 공판이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대책위에서는 계속 다뤄왔고 또 이상민 장관 뭐 해임 건의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그거 뭐 말 그대로 무시해버렸으니까 그런 국정조사를 해서 탄핵 발의 여부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말 해도 너무한 그러한 동네 머부르듯이 부르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매일 연일 터져 나오는 소위 이제 피의 사실 공표, 언론 플레이 이런 걸 보면서 의원들이 많이 격앙돼 있고 이렇게 그냥 짓밟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탄핵 또는 특검법 발의 이런 것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들이 꽤 모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 김건희 여사 좀 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뭐 의혹 같은 경우는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가 2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벌어진 사건이고 김건희 여사 주식 계좌도 작전에 쓰인 거 맞고
다만 그걸 김건희 여사도 알았느냐 몰랐느냐. 즉 그냥 맡겨놨는데 그걸 작전 세력이 주인 모르게 가져다 쓴 거냐 아니면 통장 주인도 알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 통장 주인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1심 판결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1심 판결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를 재판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들은 공범관계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주가 조작 선수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했던 저 사업주 예. 권오수 등이죠. 그리고 1차 주가 조작은 이모로 표현되는 주가 조작 선수, 2차 조작 선수는 이모와 김모로 표현되는 2차 주가 조작 선수. 그리고 전주가 기소가 됐어요. 예. 전주도 한 명 기소됐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징역 3년이 구형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김건희 여사를 단순 전주라고 불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이미 공판 과정에서 여러 개의 스모킹 건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스모킹 건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2차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문자 주고받고 3,300원에 8만 주 때려 주셈 해서 7초 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 전화해서 매도 주문을 내고 예. 그 매도 주문한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그 주가 조작을 지시했던 선수가 매수하는 그것은 저희들은 스모킹건으로 봐요. 거기를. 예, 거기를 다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정보를 공유한 거라든지 예.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번 2월 10일 선고가 이 주가 조작 선수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선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다들 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유죄로. 이제 핵심은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냐. 뭐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아직 수사 결론을 내지 않았으니까 저보고 장관할 때 왜 그때 증거가 있으면 왜 기소 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거꾸로 그러면 제가 장관 그만둔 지가 예.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작년 5월 달에 예. 예. 그만뒀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왜 무혐의 못합니까? 그러니까 즉 공판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거는 저도 몰랐고 국민도 몰랐습니다. 그들에 대한 유죄는 나올 것이고 공범 적시도 안 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판결에서는 기소 자체를 김건희 여사 그 공소장에 보면 소위 도땡땡으로 나오는 많은 거래를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이 수백 회가 있었다는 것도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판결문에는 기소 자체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범으로 표시되지는 않겠으나 그 주가 조작 선수들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여기에다가 김의겸 대변인이 새롭게 의혹을 네. 제기한 게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관련인데 네.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고발 당했어요. 예, 예, 예. 민주당이 또 예, 맞고소를 하고 예. 대통령실 입장을 쉽게 정리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작전주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작전주인지도 확실치 않은데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그 작전에 참여한 게 드러났다는 식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 부분 문제 제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의정활동하면서 이러저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 의견을 갖고서 그걸 주관적 의견과 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이것은 원래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다른 모 방송에서도 보도를 했고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것은 혐의가 있다 없다라고 국회의원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팩트를 지적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갖는 주관적 견해, 판단을 법률적 판단을 법사위원으로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팩트,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고발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입장이 달라졌는데 어제는 감정적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쭉 오늘 여기 출연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우리 기술 종목에 대해서 그 우리 기술의 그 임원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소에 함께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의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그렇죠. 그 처벌이 됐는데 우리 기술 주가 조작과 관련한 예, 예. 처벌이 됐는데 그 처벌이 주가 조작으로 처벌된 게 아니고 다른 죄로 처벌이 됐어요. 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고 예. 이것은 대단히 이것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건데 대단히 이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조작 선수로 기소된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할까봐 솔직히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 주가 조작이 있고 그것으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예.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꼬투리가 더 밟힐까봐 또 왜 그것은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데 주가 조작으로 처벌하지 않고 다른 범죄로 처벌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고발한 거 아닌가 하는 대통령실을 고발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우리 기술에도 주가 조작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것은 아예 주가 조작으로 처벌하지 않고 다른 죄로 다른 죄로 했느냐, 뭔가 감추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의혹이란 말씀이세요. 연관 범죄, 주가 조작과 관련 주가 조작 선수들은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해요,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명 김건희 TF의 주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는지를 기존 검찰은 못 밝히는 것 같으니 특검으로 밝히자, 이런 거죠. 물론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박 의원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오면 민주당 의원들 의석수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만 본회의까지 가려면 법사위 문턱 넘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난해에도 잠깐 거론이 됐다가 이게 안 된 이유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 보트 쥐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거든요. 여전히 조정훈 의원은 같은 의견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대화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분 설득을 해야 트랙이 뭐.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트랙이 두 트랙이 있는데 네. 법사위 트랙, 고유의 법사위 안건 조정위를 네. 통한 고유의 법사위 트랙이 있고 국회의장 트랙이 있습니다. 즉 본회의 트랙이 있어요. 그렇죠. 본회의 트랙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물론 본회의 트랙을 하는 경우에도 법사위를 통과해야 지나와야 돼요. 예. 근데 거기서 의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 본회의에 가서 의결하면 돼요. 5분의 3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트랙도 있다. 이쯤 되면 대충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문제는 예. 3월, 5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 총선이 다가올수록 계속되는 문제. 길게 보고 가신다 말씀이군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국민 60%가 이게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장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서 특검법의 대가 아닙니까? 예. 상설 특검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건 뭐 한동훈 장관에게 달리는 문제인데 상설 특검. 예,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오늘 결정이 되면 그거는 뭐 간다고 보시는 거고요. 가야죠. 예.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장외 투쟁, 아까 말씀드렸던 광화문 대국민 보고대회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장외 투쟁을 놓고는 당내에서는 약간 다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개적으로는 박용진 의원이 목소리를 내셨던데 어제 KBS에 출연해서 과거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하다가 총선 폭망했다. 정치 탄압은 장외 집회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외 투쟁만으로는 극복이 안 되죠. 원내 병행 투쟁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투쟁하시고 원내외 병행 보고, 원내 병행 홍보, 원내 병행 알림, 그 원내를 병행하는 게 맞죠. 과거에도 민주당의 역사에서 탄압받은 시절이 뭐 지금뿐이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그 이전 시절, 노무현 대통령님 그 이전 시절 뭐 많았죠. 그때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매체에 나와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여러 가지 보도에 있어서 많은 그런 한계들을 느끼고 또 정권이 워낙 진짜 무도하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원내에 지금 뭐 탄핵 발의할 건 탄핵 발의하고 특검법 발의할 건 발의하고 의결할 건 의결하고 롱텀으로 지치지 않고 가되 국민들께 직접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환기시키고 호소하고 그걸 통해서 또 국회에서 원내 전략을 잘 쓰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라 이 광화문 대국민 보고대회 뭐 일각에서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나가면 그것이 뭐 쉽게 오늘이 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고 또 탄압을 금세 멈출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 병행 투쟁 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회성 아니란 말씀. 짧게 하나만 네. 더요. 이재명 대표 기소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고 이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두 가지가 있고 네. 구속 기소 쪽의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두고 대비하고 계실 거예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게 꼭 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뭐 이런 말씀 어제 하셨고 또 자유투표로 가겠다 이런 말씀도 어제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제가 법률 전문가고 장관식이나 지낸 사람이 또 이제 고위전략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대표만 대화를 나눈 입장에서 이건 구속사안이 되지 못한다. 직접적인 증거들이 없고 제가 뭐 대장동 관련해서 공소장 분석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타 수사들을 계속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김성태 건과 관련해서도 아니 통화일 뿐이죠. 통화를 했다는 게 사실이더라도 예,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범죄 규모와 관련해서도 그 사이즈와 관련해서도 과연 그게 통화를 설사했다 하더라도 통화로 그것이 무슨 공범으로 규정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느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장 청구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정치 검찰로서 저는 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체포동의안 넘어온다. 예. 그런 경우에 끊어야 됩니다 이제. 예 부결입니까? 부결시켜야죠. 여기까지.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